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래스에서 상속, 다형성, 추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객체지향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상속 이용해서 클래스를 확장하거나 수정하거든요. 재사용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상속이라는 것, 다형성이라는 것, 그리고 추상화라는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특성이라 그래서 캡슐아니 뭐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객체지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형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추상화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게 있고요. 상속은 단순한 인헤리턴스 빼고요. 컴포지션을 통해서 상속하는 방식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어드밴스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상위 클래스의 동작을 재사용, 확장 또는 수정하는 하위 클래스를 정의하는 행위를 말해요. 멤버가 상속되는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라고 하고 기본 클래스의 멤버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파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일단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가 제일 나으니까요. 지울게요. 지우고 베이스 클래스라는 걸 하나 선언해 볼 거예요. 베이스 클래스. 일단 필드를 몇 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private int id 하나 생성하고요. protected로 int age를 하나 만들고 protected로 똑같이 string my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internal 형태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public으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private int id는 베이스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상속한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아래쪽에 protected라고 되어 있는 age는 베이스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상속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어요. 클래스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프로퍼티도 마찬가지죠. 자, 아래쪽에 인터널 스트링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같은 어셈블리 내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같은 어셈블리가 아닌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C# 베이직 튜토리얼이라는 프로젝트를 참조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인터페이스 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점을 눌러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겁니다. 모든 어셈블리에서 접근 가능하고 베이스 클래스 내부, 외부, 상속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인터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지금 내용 말한 대로 점점 그 범위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를 하나 써볼게요. public virtual void execute 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얘는 console
write line 달러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을 쓰려고 해요. name of base class 이렇게 하면 base class라는 형태를 스트링으로 바로 변환을 해줘요. 그냥 이름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execute 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차일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예요. 상속은 이렇게 콜론을 통해서 뒤쪽에 베이스 클래스를 정해주면 이렇게 적어주면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 앞에 virtual이라고 썼잖아요. 이 virtual이라는 것은 차일드 클래스에서 재정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하게 되면 오버라이드 execute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저 베이스 클래스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어요. 나는 베이스 클래스로 호출한 게 아니고 차일드 클래스로 호출하였다 라고 쓰고 싶다면 이렇게 name of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program.cs에서 쟤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제 myClass는 지우고요. 이름은 아직도 myClass네요. 파일 이름은요. 일단 베이스 클래스부터 해볼게요. 베이스 클래스 예약 키워드라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실행하면 베이스 클래스 execute라고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컴파일하고 F1으로 실행하면 베이스 클래스 execute, 차일드 클래스 execute가 실행이 돼요. 이게 라이트 라인을 하고 싶은데 안 됐네요. 잠깐만요. 콘솔 라이트 이런 보기 싫게 됐어요. 다시 실행하고 F5번 누르시면 네, 이제 다음 줄에 나왔네요. 베이스 클래스 실행해서 베이스 클래스 execute 차일드 클래스 실행해서 차일드 클래스에 대한 execute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버추얼로 선언된 걸 오버라이드 통해서 정의했더니 재정의한 거에 대한 클래스 네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버라이드는 저런 식으로 하고 상속을 저렇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용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 쪽에서 이 차일드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라고 직접 지정을 했는데 이걸 내가 베이스 클래스라고 했다고 할게요. 자, 베이스 클래스의 안쪽에도 이렇게 되었을 때 저 child라는 애는 차일드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에 담아놨어요. 이 베이스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를 담을 수도 있고 차일드 클래스를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my 클래스에 내가 하나 더 만들어서 차일드 클래스 2라고 할게요. execute는 그대로 두고 이번에 차일드 클래스 2 execute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마찬가지로 또 베이스 클래스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어요. 이때 실행은 다 최상위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execute가 될 거고요. child에 대한 이 아래쪽, 이 child는 child 클래스에 대한 execute가 될 거고요. 이 아래쪽은 child 클래스 2에 대한 execute가 될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의 베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형성이라고 해요. 폴리모피즘. 그래서 다형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프로그램 언어 각 요소들, 상수, 변수, 식, 객체, 메소드 등이 다양한 자료형에 속하는 것이 허가되는 성질, 하나의 타입에 여러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 베이스 클래스 어쩌고저쩌고로 했었는데 이거를 약간 변경을 해서 저희가 폴리모피즘이라는 거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마이 클래스가 아니고 얘는 이름을 지워올 거예요. public class 프로그램 아니고 shape 라는 걸 만들고요. shape에 public virtual void draw 라는 걸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돼 있나? 얘는 console write line 이렇게 하고 저 shape를 상속한 몇몇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circle이라는 걸 만들고요. 실행이 되면 circle이 되도록 하고요. 이 shape를 상속한 circle이 베이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베이스 점이라고 치고 메소드 명을 넣어주시면 베이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나 만들고 리액탱글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글도 하나 만들 거예요. 보시면 서클, 리액탱글,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각각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거냐면 program.cs에서 다 지우고요. 쉐이프를 선언하고요. 이니셜라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오브젝트 이니셜라이저 배웠었죠? new rectangle rectangle rectangle이고요. rectangle 그리고 new triangle 그리고 new circle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제가 뭘 빼먹었나요? 세미콜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초기화가 됐고요. 포이치를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쉐이프라는 베이스 클래스에 rectangle, triangle, circle이라는 차일드 클래스들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 리스트 안에다가 그러면 쉐이프 형태, rectangle 형태, triangle 형태, circle 형태의 몇몇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우리는 하나의 타입에다가 여러 객체를 대입했어요. 이런 것을 다형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다형성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각각의 렉탱글, 트라이앵글, 서클에 드라우가 제대로 호출이 돼야 돼요. 우리는 쉐이프라는 것만 리스트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포 위치에서 넘어올 때 보면 이 var 이거는 이제 타입에 대해서 컴파일 타임에 알아서 형태를 체킹해주는 앤데 쉐이프 형태로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쉐이프라는 거죠. 근데 쉐이프는 실제로 리액탱글일 수도 있고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고 서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액탱글 인스턴스가 생성된 쉐이프를 가져오면 그거에 대한 드라우가 호출이 되고 트라이앵글에 대한 쉐이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트라이앵글에 대한 드라우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렉탱글에 대한 드라우이 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드라우가 호출이 됐어요. 확인해보면 드라우 호출을 할 때 항상 베이스로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다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다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서클일 경우 서클, 렉탱글일 때 렉탱글, 트라이앵글일 때 트라이앵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출한 걸 보면 렉탱글, 트라이앵글, 서클 다 호출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다형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shape라는 베이스 클래스에 rectangle, triangle, circle의 인스턴스를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장한 list shape, shapes라는 각 변수가 for each를 통해 실행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shape라는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지 않았다면 각각의 rectangle, triangle, circle를 for each를 통해 처리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포이치에 하나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은 렉탱글로 변환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테고 한 번은 트라이앵글로 변환을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 테고 한 번은 서클로 변환을 해서 뭔가를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란 걸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이치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형성은 이렇게 하나의 타입, 여기서는 베이스 클래스인 shape가 되겠죠. shape의 메소드 draw가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타입은 rectangle, triangle, circle이 될 거예요. 이러한 다양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유연성을 객체에 줄 수 있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자료, 모듈, 시스템 등으로부터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간추려내는 것을 추상화라고 해요. 좀 어떻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추상화는요. 공통적인 부분들을 베이스 클래스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변경되는 부분을 차일드 클래스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펑션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익스트랙트해서 베이스 클래스로 보내요.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은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한 차일드 클래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게 추상화입니다. 이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이 쉐이프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 추가할 거예요. 쉐이프에다가 public
virtual string get class name이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return을 name of shape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드라우 할 때 뒤쪽에다가 get 클래스 네임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도 얘를 재정의하겠습니다. 버추얼이 아닌 오버라이드가 되겠죠. 오버라이드 하고요. 쉐이프가 아니고 서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get class name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똑같이 변경을 할게요. 아래쪽에서도 get class name이고 얘는 rectangle, 마찬가지로 string interpolation을 이용해서 get class name을 호출하도록 하겠어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요. 얘는 triangle, 마찬가지로 string interpolation get class name. 자, 됐어요.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performing base class drawing task 다음에 rectangle, triangle, circle이 찍히도록 했어요.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찍도록 한 거죠. 그 드라우에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리팩토링을 좀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거는 드라우라는 걸 보시면 베이스 클래스를 제외하고요. 드라우라는 값이 지금 코드가 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상화하고 싶어요. 추상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공통된 부분은 베이스 클래스로 올리고 변경되는 부분은 차일드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한다고 했죠. 네, 그런 방향을 지금 리팩토링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드라우가 모든 코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을 추상화하고 어떤 부분을 상속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CF에다가 간단하게 public virtual void print draw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공통된 코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우 쪽에다가 프린트 드라우를 호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클에 이 녀석 드라우를 삭제하고요. 렉탱글에 드라우도 삭제하고요. 트라이앵글의 드라우도 삭제할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프린트 드라우라는 버추얼 펑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버추얼 펑션을 그대로 쉐이프에서 프린트 드라우를 드라우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상속은 하지 않았었고 드라우가 원래 있었는데 드라우 상속한 걸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공통된 코드는 프린트 드라우에 있고요. 프린트 드라우에 있는 공통된 코드를 원래 베이스 클래스인 쉐이프가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짧아졌죠. 리팩토링이 일단 여기는 끝났어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 상속 클래스들에서 제가 드라우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프린트 드라우라는 메소드를 버추얼로 만들어서 쉐이프 클래스에 넣었어요. 만약 하이 클래스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면 확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버추얼로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밑에서 확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프린트 드라우에서 드라우의 베이스 드라우를 제어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냥 그 각각의 드라우 내용들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드라우를 추상화하였고 확장을 위해서 프린트 드라우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을 때 똑같죠? 이전과. 네, 이게 이제 리팩토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서클이라는 애에서 보니까 나는 프린트 드라우 할 때, 드라우 할 때 나는 단순히 클래스 네임 말고 다른 걸 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public override 해서 void print draw 얘를 바꾸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죠. get class name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원이다 라고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서클에 대해서는 나는 원이다, 드라우잉 나는 원이다 라고 하는 프린트 드라우에 대한 제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다른 클래스들이나 공통 클래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게 돼요. 이런 걸 추상화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상화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확장이나 변경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재사용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C샵에서 이러한 추상화를 지원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C샵에서는 abstrac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추상 클래스 또는 메소드라는 내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여기는 abstract가 굳이 꼭 필요하진 않은데요. 우리가 한번 써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이렇게 키워드 abstract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shape라고 할게요. 제가 그리고 얘는 abstract public void draw를 가지고 있고요. abstract protected void print draw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베이스 클래스가 상속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버추얼이 아니고요. 얘가 오버라이드가 돼야 돼요. 오버라이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 드로우도 지금 프로텍티드로 제가 위에서 선언을 했으니 변경을 해줄게요. 프로텍티드 형태로 변경이 되도록. 여기도 프로텍티드. 네, 근데 이거는 지울게요. 네, 이거는 확장을 보려고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이 프로그램적인 리팩토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get class name을 한번 보시면 name of shape, name of circle, name of rectangle, name of triangle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C샵이라는 언어에서는 리플렉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컴파일 될 때
런타임 시에 C샵이 런타임 실행이 될 때 그때 타입 정보를 알아올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메소드로 호출하거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저 타입의 내용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쉐이프가 저 타입의 내용을 얻어오도록 제가 변경해 볼게요. 굳이 이 get class name이라는 거를 모두가 다 선언할 필요 없고요. get type name 이라는 걸로 하나만 선언할게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얘도 필요가 없어요. 얘도 필요가 없죠. 자, 이것도 버추얼이 아니고 오버라이드죠. 네. 그리고 컴파일 하시고 이 abstract로 되어 있는 것 베이스 클래스, abstract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오버라이드로 바꿔야 돼요. 이게 버추얼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기존과 똑같은 클래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주실 게 있는데 abstract 키워드가 있는 클래스는 그것 자체로 인스턴스화 될 수 없고 항상 abstract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program.cs로 가서 아까 실행을 해보긴 했는데 그냥 shape로 했었죠? 예. 만약에 abstract shape라고 바꿨다면 이 new로 저희가 만약에 new shape는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new shape는 가능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shape도 찍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abstract shape는 만들 수가 없어요. 보시면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 그대로 인스턴스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그것을 상속한 클래스들을 통해서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클래스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상속, 다양성, 추상화를 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